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이에요. 오늘은 개화정책 추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개화라는 글자는 모든 문물을 다 개방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모든 문물을 억지로 개항하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뭐라 그랬죠? 맞아요. 바로 강화도 조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강화도 조약은 몇 년에 일어난 사건일까요? 선생님이 앞에서 강조를 못했는데 외우기가 정말 쉬워요. 강화도 조약은 1876년, 1876년에 일어났다라는 거 외우기 굉장히 쉽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이라 강화도 조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도도 꼭 기억하세요. 1876년. 자, 우리나라는 강화도 조약 이후에 굉장히 개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먼저 정부는요, 일본에 강화도 조약을 맺었으니까 새로운 사신들을 보내서 관계를 새로 정립해야겠다라고 얘기해서 수신사를 파견해요. 1876년에 수신사를 한번 파견하고요. 1880년에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자, 1880년에 수신사를 파견했을 때 이때 수신사로 갔었던 사람이 앞으로 역사에 굉장히 많이 등장할 김홍집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김홍집은 1880년 일본에 갔다 오면서 중국인이었던 황준셴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 조선이 살아남으려면 어떤 나라와 어떻게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은 교과서나 뭐 이런 부분에서 몇 번 보셨을 것 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고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조선 책략을 설명할 상황이 올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간단하게만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 손잡고 일본과 손잡고 미국과 손잡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부는 일단 수신사를 파견하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할 만한 기구를 만들어요. 그 기구 이름이 무엇이냐?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합니다. 두 글자씩 이어서 하면 통리는 약간 총리 같은 느낌으로 전부다. 그래서 기무는 사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담당하는 관청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전체적인 개화 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난 뒤에 청나라와 일본에 각각 그 근대 문물이라는 게 뭐냐, 근대 제도라는 게 뭐냐, 이걸 한번 알아봐라 해서 사신을 보내는데요. 이 수신사하고 여기 나오는 조사시찰단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수신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뒤에 일본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니까 사신의 역할로서 간다라고 한다면 조사시찰단, 여기 나오는 일본의 조사시찰단은 일본으로 보낸 조사시찰단은 시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고 조사해서 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해보면 요거 헷갈려해서 선생님이 먼저 설명했어요. 먼저 청나라는요. 청나라엔 영선사를 파견합니다. 영선사를 파견해서 통리기무아문에서 영선사를 파견하는 거예요. 근대 무기 제조 기술, 군사훈련법에 대해서 알아와라 해서 근대 무기와 뭐 군사훈련법을 알아오고 난 뒤에 이들이 갔다 와서 만든 게 무엇이냐? 바로 근대 무기공장인 기기창을 만듭니다. 근대 무기공장. 자, 그리고 일본에는요. 조사시찰단을 보내서 일본의 정치, 군사, 교육 등 신식 문물을 다 시찰, 돌아보고 오게 합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 돌아온 뒤에 이제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국력이 강해지려면 군대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새롭게 만들어요. 구식 군대는 두 개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 5개의 5군형이 있었던 게 2개로 이 위로 합쳐지게 되고요. 새로운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본인 교관이 군사훈련을 맡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관, 가르치는
이 군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일본인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유생들, 특히 양반들은 반발이 없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반발이 있다라는 거. 그 반발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위정 척사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위정 척사 운동의 뜻을 살펴보면요. 위는 세우다. 정은 바른 것, 즉 우리 것, 정파, 유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척은 배척하다. 사는 사특한 거, 나쁜 거 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사특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거, 바른 것을 세우고, 즉 유교, 우리 전통을 세우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배척하겠다라는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위정척사 운동은요, 1860년, 70년, 80년, 90년대 각각 성격이 달라져요. 그 이유는 그때 있었던 사건들이나 또는 어떠한 상황들 때문인데요. 첫 번째 알아보면 1860년은요, 양요가 일어나게 되죠. 두 차례 양요, 뭐 병인양요, 심양요는 이쪽으로 좀 넘어와야 되지만 병인양요 있었고요. 또 오페르트 도굴 사건, 제너럴 셔머너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척화비도 막 세워지고 흥선대원군이 아직 권력을 쥐고 있을 때라 척화주전론, 배척하고 싸워야 된다. 무조건 서양 것들은 모두 배척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척화주전론을 펼쳤고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 바로 이항로라고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1870년대에는 이게 연대를 얘기해요. 1860년 딱 얘기하는 게 아니고 1860년대, 1870년대. 70년대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본도 똑같은 거예요. 누구랑 똑같아? 서양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양일체론, 일본과 서양은 같다. 같은 놈들이다. 즉 배척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최익현 선생님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 위정척사 운동 중에 이 시기에 외양일체론이 주장이 됐었고요. 1880년대에는 아까 얘기했죠. 80년에 김홍집이 수신사로 갔다가 조선 책략을 가져오게 되면서 이게 비판하게 돼요. 어디 서양과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서양과 결국 외교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잖아요. 어디 서양과 외교 관계를 맺자고 하냐. 어디 일본과 손잡자고 하고 미국과 손잡자고 하냐. 이거 안 된다. 개화하지 말자. 강화도 조약으로 이미 개화가 슬슬 되고 있으니까 개화하지 말자. 개화 반대. 조선 책략 내용 잘못됐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되고 청나라의 관계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와는 관계 맺을 수 없다라고 비판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영남 만인소를 제출했었던 이만손이라는 사람 이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89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을미사변도 일어나고 을미개혁해서 뭐 단발령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되잖아요. 유교에서 자기 머리를 자르는 건 부모님이 주신 신체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행동이죠. 그리고 을미사변은 뭐라고 그랬었죠? 네, 을미사변은 명성황후가 살해된 사건이기 때문에 항일 의병투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위정척사 운동처럼 우리가 개화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했었을까요?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만 있지 않았고요. 개화하는 것에 굉장히 찬성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개화파라고 부르고요. 이 개화파의 뿌리는 조선 후기 중상학자들이었었던 북학파에서 시작이 돼요. 북학파에는 박지원과 박제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들은 실용적인 학문을 청나라에서 들여오려고 했었었죠. 그들이 북학파였다라는 거 예전에 배웠으니까 기억하실 거고요. 19세기 후반 이들 쭉 내려가서 이어가다 보면 이제 통상개화론자 약 1860년대에서 70년대에 통상개화론을 주장하는 이 개화파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개화파의 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박규수, 유홍기, 오경석 이 세 사람이 있어요. 네, 박규수는 양반 출신이고요. 유홍기와 오경석은 이 중인과 역관 출신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이 통상개화론을 주장하게 돼요. 통상개화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문호를 개방하자. 즉 우리의 외교나 정치적인 부분을 개방하자라는 내용인 거고요. 통상개화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상업적인 부분을 서로 교류하자라는 내용. 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호를 개방하고 상업적인 부분을 열자라는 걸 주장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초반에 이제 개화파들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개화를 주장하게 되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개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영선사라든지 아니면 조사시찰단을 이렇게 파견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개화를 하게, 정부에서도 개화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모군란이 터지게 돼요. 쌤이 아직 영상에서는 이모군란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었던 별기군, 신식군대인 별기군과 구식군인들, 원래 있었던 우리나라의 구식군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식군인을 굉장히 차별 대우했어요. 뭐 월급도 잘 안 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모군란, 그 구식군인들이 변란을 일으키게 돼요. 이모년에 군인들이 일으킨 난이라고 해서 변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이모군란을 진압하는 게 누구였느냐? 바로 청나라였어요. 청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걸 진압했고 이게 진압되고 나서 청나라의 간섭이 굉장히 심화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사대하고 있었던 청나라 말고 일본 쪽을 좀 따라가서 빨리 개화를 하자라는 쪽이 생기고요. 반대로 아니다. 우리 청나라의 사대라 했었으니까 청나라를 따라가서 개화를 하자. 조금 천천히 가자라는 개화파가 생깁니다. 이 두 개화파를 뭐라고 하냐? 이모군란이 계기가 돼서 나눠진 개화파, 급진개화파, 온건개화파라고 이야기해요. 급진은 좀 서두르고 빠르게 하자라는 거고요. 온건은 좀 천천히 받아들이자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급진개화파에는요, 대표적으로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무엇을 따라하자라고 그랬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따라하자라고 이야기해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 1868년에 했는데 8년 정도밖에 안 지나서 초바라 구담도 만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강제로 개항하게 하지 않았냐? 강화도 조약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빨리 개화하자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인 거고요. 이들은 입헌군주제가 무엇이냐면 헌법으로 군주를 세우자는 거죠. 즉 왕이 통치하지는 않는 거예요. 뭐 영국에서 배우신 적이 있겠지만 군림은 하되 통치는 하지 않는 걸 입헌군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입헌군주제나 뭐 민주공화정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온건개화파, 이들의 반대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개화는 개화인데 반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청나라의 양무운동, 청나라가 스스로 개혁을 하기 위해 양무운동을 펼치고 있었어요. 실력을 키우자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었고 이 양무운동에서는 동도서기라고 이야기해서 도는, 즉 중심은 동양에 있지만 기술은 서양 걸 받아들이자라고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개화하자. 그래서 기술은 서양 걸 받아들여도 우리의 중심은 유교, 우리의 정신 뿌리, 유교적 뿌리와 정신은 놓치지 말자. 우리 것으로 보존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이모군란을 통해서. 자, 그래서 오늘은요. 개화정책 추진과 더불어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정부가 추진한 내용, 그리고 그에 반대한 위정척사운동, 그리고 개화파들의 이 변형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